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염영숙 박사님과 저 황장수가 하는 앵그리 독스 코너입니다. 매드독, 리얼독. 매드독, 리얼독. 자, 이 독들이 요즘 성질이 많이 났습니다. 이 조국, 좀 뭔 독일까요? 어글리 독. 진짜 독도 안 되죠. 네, 참 걔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검찰이 수사에 나서 가지고 이제 검찰이 뭔 의도냐 뭐 논란이 한 2, 3일 분분했습니다만은 이거 뭐 이제 거의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국의 그 가식, 검찰도 네. 조국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 속이 다 뜯어져 나왔다가 이제 네. 저기 불독처럼 네. 꽉 물고서 안 놓고 그러니까 조국이 그런 일이 예. 있는 것 같아서 저기 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조금 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2년 2개월을 사냥을 시키다가 네. 사냥 끝나니까 이제 전부 씻겨가지고 절반은 삶아 묻겠다고 개를 이제 잘못 봤죠. 솥에 담았는데 그 개들이 지금 다 튀어나와서 조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이게 뭡니까? 재성박덕이라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이제 덕이 부족한데 자기 편만 보면서 남의 수를 안 본 게 조국이 굉장히 화근이었다 이래 보이네요. 근데 뭐 이게 혼자서 의사결정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시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과연 혼자서 한 걸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제가 볼 때 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사실 공수처 설치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화두였는데요. 검찰 개혁에. 근데 노 정권은 뭐 검찰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검사와 대화하면서 검찰을 좀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운이 돼 버렸죠. 근데 이제 문 정권까지 이제 오는 과정에서 조국이 그걸 이제 자기 건 아닌데 자기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2012년부터 문을 집중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문이 되니까 조국이 이제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이 되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해서 자기 브랜드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이 저 브랜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걸로 이제 대선까지 가보려다가 근데 당으로 가서 초선부터 올라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글쎄 무슨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원칙을 갖고 그걸 자기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참 뭐 어이가 없고 진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속 뒤집어지는 날들이었는데 요새 조금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좀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속을 못 감춰갖고 조금만 뭘 하면 항상 속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찰이 조국을 물었는데 조국이 청문회만 안 할라 했으면 괜찮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출마했으면. 근데 조국으로 생각해서는 선거 출마해서 당선되면 초선이고 네. 또 내년 총선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 뭐 이렇게 총대 메고 나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선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이 그게 좀 하기 싫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가는 길이 장관하고 총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아니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트랙을 그렇게 누가 플랜을 세웠냐. 도대체 왜 아직도 조국이냐. 근데 그 답변해야 될 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 총체적으로 거기에 몰아야 되는 건데 뭐 소장님 말씀대로 이쪽 수를 안 쓰고 다른 수를 쓰다가 이렇게 됐다. 뭐 어쨌든 간에 잘 됐죠. 네. 잘 돼서 그 뭐 아무리 외치시고 해도 맨날 그 사이트 멈춰 있고 맨날 앵그리 상태인데 뭐 지금이라고 안 앵그리 하신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요새 저기 소장님 별명이 하나 늘었어요. 뭡니까? 부채도사.
부채 토사. 말씀하셨던 것마다 다 맞는다고. 예. 아마 줄 서지 않습니까 밖에? 다음에 혹시 제가 유튜브 하다 망하면 네. 저기 좀 뭡니까 앵그리 독스에 그 점집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차려서. 부채는 제가 예, 몇 개 마련해 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립시다. 윤석열이 조국을 멋지게 한번 속인 것 같아요. 조국이 윤석열이 보고 네가 한번 먼저 나가봐라 청문회에 이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뭐가 잡음이 없는 게 아니죠. 좀 있었죠. 근데 윤석열이는 쏙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도 통과하네. 그러면 뭐 내가 가면 윤석열이도 겁을 먹어갖고 다들 말을 못하는데 내가 가면 누가 맡겠느냐. 조국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윤석열이 통과해서 일찍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조국과 관련해서 숱한 이야기들이 쭉 터져 나오는데 저는 저 출처도 과연 어디서 쭉 나왔을까? 굉장히 쫙 나왔잖아요. 언론이 그렇다고 조국을 적극적으로 켜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조국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다 등장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빨리 망가지는 것도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보가 이렇게 다 집적이 돼 있었다가 예. 도저히 더 이상 예. 이제 더 이상은 뭉갤 수 없는 수준. 예.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암암리에 예.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원래 보면 진짜 미운 사람보다 그 앞에서 이제 깔짝깔짝 하면서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사태에 보니까 뭐 청와대가 총동원령을 내렸는지 요 며칠 사이에 저는 뭐 치어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국보다 더 역겨운 시다바리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양아치들, 예. 네. 지성인을 가장한 예. 바람잡이들, 예. 미끼들 뭐 이런 거죠. 뭐 심지어 서울대 교수가 그 촛불 집회하는 애들 썩 나무라는 척하면서 그들이 써놓은 대자보를 네. 너네들이 이 대자보가 점수가 뭐 C도 안 된다. 네. 아주 내가 보니까 그 교수 참 역겹더라고요. 그건 엿됐잖아요. 역겨운 짓 하고 엿됐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좀 찬방 먹고 조용해졌습니까? 그 사람은? 뭐 사람 취급이나 받습니까? 댓글들 학생들이 쓰고. 그다음에 또 좀 교묘한 행태의 물타기도 있어요. 뭐 서울대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구의역 김군이 나오고 또 무슨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는 신경 안 쓰다가 너희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조국 딸이 훼손하니까 화가 났냐.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약간 지능적인 물타기인데. 그 여러 개의 예. 메신저 공격 패턴 중에 예. 하나라서 예. 이렇게 패턴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그 도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의 물타기가요. 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런 물타기 방법, 그다음에 아주 저질 메신저 공격법 그거를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그립시다. 예. 예. 한번 하면은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좀 안 보이고 조용하다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시민이. 그래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예. 이거는 정말 실드 쳐줄 수 없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대박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 별 이야기를 다 했더만요. 자, 조국 그리스 비극으로 예, 그리스 비극 치면은 이거는 자, 그래서 유시민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밌는 얘기했는데요. 예. 이게 조국 사태 그리스 비극에서 저질 스릴러로 전환한 것 같다. 그래서 예. 뭐지? 이분 이게 말을 예. 이렇게 좀 굉장히 현학적으로 쓰면서 지식인인 척하죠. 쑥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상황을 딱 펼쳐보면은 오늘 또 왜 이러셨을까? 그동안에 좀 잠잠하셨는데 조국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니면 이런 일에 대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제일 압권이 뭐냐면 그의 완벽함을 질투해서 그에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살짝 맛이 갔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어디 약을 먹는 데가 있나요?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대면서 오늘 또 앞건은 조국 가족을 인질로 잡은 건 아니 가족이 다 범인이고 그런데 누가 인질로 잡아요? 범인을. 근데 왜 그러면 오늘 불려 나왔냐?
사실 유시민이 조국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봐요? 그냥 느낌으로. 뭐 좋아할 일은 없죠. 조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시민이가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청와대가 유시민은 약간 이 친노지만 네. 친문에는 거리가 있고 이 정권 들어서 밖에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그 기껏해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 직계는 꼽히지만 본인은 한 삭고 안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뭐 안희정이처럼 되거나 이재명이처럼 되거나 그다음에 김경수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왜?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한다 하는 순간에 지도 보내버릴까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자, 이거 그랬는데, 바보살이에요?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앉아서 속으로는 잘 됐다 하면서 이제 한 명 보냈다, 유력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지. 내 추측입니다. 아니, 유 이사장, 지금 유 이사장이 지금 우리 정권이 무너지는데 앞장을 서서 지금 총대를 메고 좀 방향을 정리해 줘야지. 심지어 좌파 진영 내부에도 지금 조국 부분에 이탈 세력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치어리더가 앞에서 좀 흔들어서 전부 박수를 치게 만들어서 좀 모아야지. 이래갖고는 정권 다 죽는다. 이러니까 유시민이 지금 딱 생각해 봤을 때 요 타이밍에 조국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조국이 당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면 또 저기 기아집에서 그 양반이 싫어할 거니까 이제 어차피 조국은 끝났고 내가 뒤에서 이제 조국을 구하는 척 흉내라도 좀 해보자. 저는 이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멘트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네. 입이 건질건질했는데 그 약 먹고 누워 있다가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말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을 보고서 한 얘기로 보기에는 아무튼 뭐 점수를 후하게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 유복한 집안 16살에 서울 법대를 가고 26세 교수가 되고 잘생겼고 논문도 많이 쓰고 키도 크고 욕 얼굴도 같잖아요, 그렇고 욕 그렇게 예, 하면요. 그러니까 부인도 돈이 많다.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민정수석을 하고 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사람으로 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비극은 가족 문제와 얽혀서 파국을 맞이한다. 구조가 그렇게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수장님이 부러워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럴까요? 네, 질투잖아요. 아니, 나 뭐 왜 저기- 질투를 하고 그러십니까? 아, 저는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니까 저런 조국류의 뺀질뺀질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한 게요. 놀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놀면 되는데 우리는 죽도록 데모하고 와가지고 그냥 지쳐서 이렇게 학교 잔디밭에 쉬고 있는데 뺀질뺀질하게 와가 평생 그 부모 잘 만나가 데모 근처에는 안 갔다가 또 미팅 있다고 간다면서 자랑하고 가는 놈. 아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헤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가는 놈. 딱 그런 놈은 잡아가지고 그냥 옷에다가 흙탕물을 뿌리고 싶다. 이런 제가 질투를 많이 했었습니다. 커봐야 다 질투야 이거는. 아, 네. 질투라도 좋아요. 내 질투 때문에 조국이 망한다면 저는 뭐 후회할 일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좁쌀만 합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저는 그 덕에- 인정해요. 그 덕에 지금. 예. 쪽이 좁쌀만 합니다. 예, 그 덕에 그런데 지금 예. 유시민이는 참 힘들겠어요. 욕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질투한다라고 하고 노골적으로 하면 되는데 유시민은 쉬운 말도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횡설수설로 꼬아야 되니 작가라고 아, 명색이. 고정층이 있잖아요. 그거 네, 뭐 감성에 그 환장하는 그런 고정층이 있는데 그래도 깨진 대가리들 요새 다 붙여가지고서 뛰어나오고도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아직 덜 붙은 데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이 양반 그렇다 치고 네, 또 있죠. 많잖아요. 하도 네. 많아서 네, 빨리빨리 제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 뭐그 또 친구도 뭐 이번에 뭐라고 이회수 했습니까? 작가. 아 근데 무슨 하도 그거 저기 SNS에 올린 게 예. 되게 희한해요. 최순실과 조국, 정유라와 조국 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지성이다. 여기 6인데 다 그냥 저기 쩌리들은 안 나오고 지성인 레벨에서 지금 나와서 쉴드 치는 게 그게 너무 웃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소, 닭, 돼지를 식용한 것과 개, 고양이를 먹는 게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지성이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저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개 타고서 닭 배달 나가는 아줌마가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게 고기 중에도 급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먹는 고기하고 먹기에 좀 끓여지는 고기가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아니, 뭐 그 소설 안 말을 쓰시고 조국 무슨- 딸하고 정유라가 아니, 뭡니까? 그러겠네. 아니, 정유 뭐 딸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고기고 먹어도 네. 이거 막 까다가다가 이건 또 표현이 이상해서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정유라한테는 마음대로 돌을 던져도 되고 우리가 조국 딸은 돌을 던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먹는 라인을 뭐 바꾸겠다는 건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채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기 예. 가려 먹자는데 나는 그리고 또, 조국을 네. 지지한다. 문 대통령이겠죠. 조국이 적임자라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알았을 테니까 아니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작가라면서 본인은 문프가 알라신이에요. 본인은 뭐 사생활이야 화려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시고 지식인인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한테 모든 걸 다 양도했고 문이 하면 모든 게 본인 옳다. 얘기지. 이거 본인 히틀러 딱 유겐트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이 사람도 저보다도 한 살 좀 많을 건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나? 참 안심합니다. 아 소장님보다 많아요? 저보다 한 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소장님이 나라 걱정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 와, 내가 그걸 폭삭 싸갔어. 죄송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 속이 상해가. 곧 한번 지질 겁니다. 예, 이예수는 어억만으로 장도를 던지는 게 아닌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을 조족지혈도 못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룡입니까? 공룡의 그 조가 무슨 공룡새 같은 겁니까? 환장하겠네.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환생했나. 자, 이예수는 솔직히 도덕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남의 동네 가서 예? 뭐 소설가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치잖아요. 예, 참.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또 좀 이 무명이 하나 또 툭 튀어나왔어요. 변상욱이 이 사람은 CBS 아나운서를 오래 했어요. 아, CBS의 CBS. 기자 뭐 이런 주로 CBS에서 평생 살고는 늙음하게 또 갑자기 YTN으로 갔어요. 그거 가기 어려운데? 그렇지 대기자로 않습니까? 갔 대기자로. 나이가 60인데. 그게 어려운데 그냥 쟁쟁하고 파릇파릇한 양반들도 예. 그러니까 YTN에서 어려운데. 아니 젊은 파릇파릇한 사람이 들어와도 요즘 네. 그런데 네. 딴 데서 다 해먹은 사람이 막판에 퇴직해야 될 사람이 YTN에 와서 뭐 상도 받는다면서요? 예, 메인 앵커하고 또 방송협회에서 주는 상도 곧 받는데요. 9월 달에. 그러면서 뭐 한국당 집회에 가서 젊은 사람이 이야기했다. 저는 뭐 젊은 사람이 한국당 집회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아기들 모임에서 하고 좀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정당 집회 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할 권리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숫골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요새 말로 패드립이라 그러거든요. 예. 죽여버린다 그래요. 패드립 치면. 패 죽인다는 아니, 이야기입니까? 패드립이 페어렌트를 모욕하는 드립을 패드립이라고 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예. 젊은 분들과 아주 예. 교감이 있으시네. 아, 저는 그럼요. 예. 패드립 하니까 패 패죽이는 죽인다. 근데 그게 더 저기 마음에 드는데요. 용어를 좀 저도 뜻을 조금 진행을 위해서 약간 조작을 해야겠습니다. 예. 패드립을 쳤다고 하니까 이제 뭐 다 같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까지 네가 욕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선을 그런 식으로까지 포장을 하냐. 근데 이거 포장이에요, 자기 셀프 포장.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도- 무전 찌질이 댓글 부대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 난리가 났죠. 김어준이도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뭐 가야 원래 저기 이 3유로 돌다가 요즘 모처럼 1.5류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잘 나가잖아요. 뭐 KBS 야, 뭐 이런 데서 질투로 그렇죠, 1.5류라 그렇죠, 질투로 그 원래. 질투가 계속돼야 네. 계속 부채 도사로서의 그 신통력을 발휘하시. 예, 그래갖고 지금 주진우 저 고소해놓은 프로 그것도 그렇고 또 뭐 김재동이 자 요런 애들이 다 하나씩 끼어치 않습니까? 이 김용민이도 라디오 하더만요. 그렇군요. 정봉주도 지난번에 사고만 없었으면 뭐 끼어찼을 건데 그건 또 사고 하나가 방송하다 빠졌고 다 한 자리씩 차지했어요. 근데 그거 그때 사실 그 사람들이죠. 그게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막 그래가지고 아부하고 사는 것보다 막 유튜브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생각. 예?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별로 해도 안 보겠다. 근데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저 하나 여쭈고 싶어요. 네. 저 심리 뭐 사회 뭐 이런 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럼 인지과학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철학과 또 AI의 또 다 필요 없어요. 교접 기능도 또 하셨고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참 앞으로를 지나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편하잖아요.
아, 없구나. 얼굴 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가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렇죠. 부끄러움도 없고. 그 부끄러운 부분이야. 이 팔로워가 얼마나 되냐, 뭐 돈이 얼만큼 뭐 벌리느냐,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좀 그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그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불쌍하겠죠. 조금 뭐 가방끈 긴 것들이 진짜 하는 것도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따로따로 하다가. 아, 쟤들은 우리를 걱정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지성이고, 그다음에 근데 제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데? 게, 이 서점 가면 책 제일 많이 팔아먹은 게 유시민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책을 그 정도로 팔아먹으려고 하면 적어도 책을 팔아먹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한쪽 편에 서서 그 편을 이용해서 책을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책을 써서 팔아먹는 사람은 그 인세를 받아먹고 주수입인 사람은 적어도 작가로서 최소한의 좀 양심, 내가 정치판에 자기 정치인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거듭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야 될 말을 참는 부분, 공지영이나 이해수나 유시민은. 그런데 저렇게 한쪽에 줄을 서서 굳이 나는 이쪽 편이고 충성을 다 바쳤다라는 거 입증해가 도장을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주면 그래야 먹고 삽니까? 여태까지 그러왔나 보죠. 그렇게 네. 뭐 그랬다는 그런 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전에도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하는 게 네, 네.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양반들 빠른 분이잖아요, 머리가. 네. 그런데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촛불에하고 예. 가짜 촛불하고 이제 구별해서 야 여기 정치적인 똥 묻히지 마. 이제 정말 이 긍휼한 형편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청년들이 옛날에 쟤들 뭐 다 이거 다 우리 밑에 있는 애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도 입을 닥치시고요. 바른 말 할 거 아니면 그냥 가만 좀 계세요. 그러고서 청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집회 이번에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저기 출중한 기득권 꼰대 정신, 그다음에 뭐지? 뻔뻔함.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그 운동권 출신의 갑질, 386 갑질. 예. 아, 그거 좀 이제 기차 떠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그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를 계산이 그런 대로 빠른 양반들이었는데 왜 지금은 그 계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패거리주의에 의거해서 그것이 밥벌이가 되고 그것이 책을 팔고 또 그것이 대접을 받고 또 미디어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쪽 패거리에서 결정적일 때 자기가 등장을 해서 그 패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패거리에서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본연적인 두려움이 내재돼서 그런가 아닌가 그 두려움을 싶습니다. 가질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걸까요 지금? 변신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랬으면은 뭐 이거 가슴에 보석 하나 어쨌든 꽉 박아가지고 그것만 붙들고서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제가 이 바닥에서요. 뭐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뭐 왼쪽이 주로 이제 많이 떠들고 오른쪽은 제대로 떠들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이렇게 구차 안 해지고 산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이 구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차해지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저런 인간들을 보면서 참 그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오늘 그 셀프 위로를 많이 하시면서 예. 그 셀프 힐링을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군요. 오늘 10개 다 찍으셨죠? 10개 다 했죠. 그래서 힘드셨어요. 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그 10개 찍고 주말 거를요. 또 지금 오늘 앞에 신원식 장군님 하셨고 네, 우리 네. 또 저하고 여 박사님 오셨고 또 그 사이에 또 일본에 뭐 한 방송이 이 일본 방송국에서 조국 왔군요. 방송이 또 조국 관련해가 또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인터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찌질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진짜 이번 사태에서 딱 숨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이 박사님이 지금 정리를 해 오셨는데 지금 교육부 교육부 장관이죠. 예, 위원회. 그다음에 뭐 사회부총리도 예. 같이 겸하는 거죠. 참 위원회 사회부총리 참 안 어울립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조국 딸의 교육 문제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의혹 중에서 교육 부분, 장학금이나 논문 부분, 또 시험 안 치고 들어간 부분이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또 입장을 밝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딱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게 이게 사건이 터지고서 얼마 안 돼 이제 시간이 한 뭐 10일쯤 지났어요. 10일 이상 지났어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 국회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전희경 의원이 저도 뭐 그 뉴스를 본 거니까 이건 뭐 링크를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육부 장관 얼굴 좀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겠습니다. 전희경이 조국이 야기한 여러 교육 관련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냐 예. 그걸 물으니까 이 윤 장관이라는 이 양반이 의혹은 당사자의 해명을 통해서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다 의학이죠, 진짜. 네, 정말 놀랍다. 예, 그거 꼭 얼굴 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김연아 다른 쪽에서 이제 김연아 이게 뭐 저 시간이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김연아 의원은 시간이 이렇게 흘렸는데 뭐 한 거냐? 조국 딸은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 아니냐?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됐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고 이전원 입학 당시 의혹이 사실이 아닌지 증명할 자료를 좀 달라. 예. 자료를 달라. 그 예. 당연히 의원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이 이분의 이 양반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아니 자료를 안 주는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아니, 밝혀지나요? 청문회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자기 그냥 저기 행정부의 수장으로 일을 하면 돼요. 달라는 그럼요. 거 주면 되고 청문회 지금 뭔데? 그렇죠. 그럼요. 지금 뭔데 청문회를 끌어들이냐고요. 그냥 애와 관련된 거면 그다음에 그 걔가 특혜 입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관련된 공무원 각 단계에서마다 입시 요강이 그렇죠. 어떠했고 어떻게 뽑았고 그렇죠. 조국 딸이 누가- 제출한 서류는 어떤 거고 누가 심사했고 누가 심사했고 그런 것만 주면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저 새끼들이 왜 도대체 예. 이게 예. 단계별로 우리는 절차적으로 예. 뭐 저기 저 문제될 게 없다 예. 그러는데 항상 그 말에는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절차를 만들어내는 요소 체인들이 있어요. 그 체인들에 누가 있었는지 싹 다 가져오라고 해야죠. 예. 돈 나간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된 거하고 네. 그 차이도 밝히라고 해야 되고 뭐 각종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연아 그 의원이 또 열이 받아서 입시 불공정 문제가 교육부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 빨리 잡아서 청문회를 하셔야죠. 야, 난 정말 저도 예전에 그 교문이 그때 저기 한번 나간 적 있죠. 저도 가서 뭐 예. 막았지도 않은 거에 그냥 속을 예. 그냥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저를 그 기관장을 저기 뭐죠 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니까 했는데 그냥 뭐 자기네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얘기하고서 그냥 그 아닌 말고식의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보통 예, 예. 그 의원들이. 근데 여기서는 의원이 물었으면 본인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원 겸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뭐 사실 뭐 현재 민주당 의원 배지를 갖고 있긴 하니까. 예. 꼭 마스크를 분별을 못 하고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두 가지 왜 교육부 장관 합니까? 얼굴이 왜?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면 그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할만 이야기해야지 조국의 청문회를 지금 쉽게 가도록 돕는 아주 그냥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치어리더들은 예. 뭐 자기 돈 가지고서 먹고 사니까 또 예. 뭐 어디서 무슨 어떤 그 카르텔과 연결이 돼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뭐 그건 그들의 삶이고. 예. 근데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건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냥 불독처럼 한번 물고 이런 것들은 국민이 그다음에 특히 학부형 분들이 꽉 물고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국고로 밥 먹고 있고 있으면서 거기 쳐 자빠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누굴 쉴드 칠 때냐라고
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고로 좋은 차 타고 기사 내리고 비서 옆에 태우고 그 폼 잡고 다닐 때 그럴 때만 이 국고가 좋고 월급 받고 그 외에 지금 이 그 국고 받는 대가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때는 마치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버리는 정말로 이 진짜 악질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예.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살 때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한번 쑥 살다가 이제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자 그렇다면 내가 좀 흠이 있으면 아, 나는 이 시대에서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흠이 있다면 남들이 내 흠을 아는 것은 두렵지만은 배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게 좀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흠이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민정수석이 돼서 남을 다 죽였어요. 부동산 투기니 무슨 살이 바뀌어 무슨 턱 먹고 다 죽이고. 혼자 한 게 아니죠. 다 같이 했잖아요. 예. 그 팀 전체가. 전팀 그 김태우 수사관까지 풀었어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회식을 5번 했는데 그 중에 4번을 어디를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답니다. 근데 와인하고요. 먹을 수 있죠 뭐. 아니 40, 50대 그까이 남자들이 거고. 몇십 명이 회식하는데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게 스파게티와 와인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죠. 조국이 우아해서요. 뭐 조국이나 내나 나이 비슷한데 그래도 남자들끼리 회식을 하면 삼겹살을 굽고 뭐 소주를 갖고 위하여 하고 그래서 소장님은 안 되는 거고 그래, 안 그 되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또 질투를 또 하면 네, 그리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키트리 식당에 가서 드시지 못하시는 분이 뭐 그거 거기서 저기 뭐죠? 뭐 핑크색 국수를 좀 먹기로서니 하긴 뭐 어떻다고 정말. 아니 와인을 들고 민정아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성을 우리는 못 따라가는 이게 거고. 좀 그로테스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로테스크가 뭐 어찌하고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역겨움. 옛날에 보면 그 영화의 제 장면인데 히틀러하고 뭐 괴벨스하고 뭐 괴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막 뒤에 오페라가 쫙 이 곡이 흐르더라고요. 그만 계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괴이하더라고요. 괴이하다. 기괴하다. 예. 기괴하다 해야 되나 괴이하다 해야 되나 자관. 지금 조국이 저기 음악이 나오는 스파게티 그 이태리 식당에서 누가 스파게리라고 발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치하고 개띠질하지. 거기 그로테스크는 좀 미학적인 그 저기 상태 현상에 쓰는 그 단어고요. 아니 그로테스크. 온 정보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한번 디테일을 보세요. 좋아요. 땡 하면 나가가지고 누구 비리가 뭔지 묻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청와대 옆에 그 동네 그 서촌 일대에 이 저 스파게티 집에서 와인을 들고 뭐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스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이게 좀 병신같이 뭘 병신같이. 그래가지고 병신 같아. 그래가지고 또 한 명 한 명한테 김태우 너 박근혜 정권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아이고, 현 웃겨. 정권에 청와대에 아이고, 웃겨. 있는 아이고, 거하고 웃겨. 차이가 뭐냐고 또 물었다잖아요. 근데 정답을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쪽팔려서 네. 별다른 거 없다니까 조국이 머리를 탁 숙이고 인상을 써서 지금 훨씬 활동하기가 편해요 하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뭐 자세히도 보셨네요. 그런 그 저기 김태우 씨가 한 얘기를. 예. 근데 꼼꼼하게 읽었죠. 정말 꼼꼼하게 읽으셨네. 네, 내가 조국에 관한 냄새라면 요즘 매드독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저거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저 데드핏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끝난 건데 지금 그 영화가 끝났으면 빨리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문을 안 닫고 지금 뻗대기고 있어요. 영화 끈 못 낸다고. 문재인하고 조국이가. 옛날에 영화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영화가 끝나면 커튼이 쭉 이렇게 커튼을 딱 잡고 이 끝이 아니야. 자, 저 사람들이 지금 영화 끝났으면 빨리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 막을 못 내리도록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버틸까요? 아마 속편 찍고
찍으려고 하는 건 속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지금 이제 1편 끝이고 우리 2편이 남았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팝콘을 사가지고 그다음에 부채 하나 들고 가서 기다려야죠. 이게 터미네이터는 용광로의 속에 들어가면서 I'll be back인가 하잖아요. I'll be back. 예. 역시 발음이 미국 스탠포드 바다 발음이 좀 좋으십니다. 짧은 예, 저는 이게 짧은 얘기. 영어를 또고처럼 하는 부산식 영어를 배워가지고 자 오늘 부산맨이시군요. 예. 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 누구와? 그래서 오늘 잡다한 뭡니까 오늘 진짜 잡다구리 했네요. 예, 집게다시 같은 인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